세상에 저처럼 황당한 일을 겪은 분들이 또 있을까 싶어 사연 적어 보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을 하고 싱글로 돌아온 여자입니다.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이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인생이라는 게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라는 걸 이번 일로 실감하게 됐네요. 전 남편은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꿈에도 제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비밀이었죠. 저는 전 남편과 중매로 처음 만났어요. 둘 다 나이도 어느 정도 찬 상태였고 서로가 원하는 조건이 잘 맞았기에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었죠. 그러는 동안 저희 사이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였고 시부모님들도 참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뭐든 저희 집에서 하자는 대로 맞춰주셨고 제가 원하는 건 다 하게 해주셨어요. 본인 아들과 결혼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이렇다 할 시집살이 한 번 없이 그저 귀하게만 대해주셨죠. 덕분에 전부 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의 몰랐던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엔 이성적이고 맺고 끊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은 예민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영역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옷, 물건 등에 손을 대거나 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죠. 심지어 본인이 벗어놓은 옷을 제가 정리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럴 거면 정리정돈이라도 잘하지. 자기가 정리 안 하고 여기저기 옷 벗어놓고 늘어놓으면서도 제가 한 번이라도 손을 대는 날이 있으면 이건 뭐 소리치며 욕만 안 했지 극도로 신경질적이게 반응했죠. 남편은 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철저히 자신의 영역이 침범받지 않도록 나를 세우며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그 사람이 예민해지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썼어요. 하지만 남편의 예민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빨래나 청소도 못하게 했고 제가 해주려고 하면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화를 냈어요. 빨랫감이 너무 많이 쌓이는 것 같아 보다 못해 대신 빨래를 해주면 본인 거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않냐며 기분대로 성질을 내고 입을 닫기 일쑤였죠. 그리고 급기야는 집안에 본인의 공간이 너무 없다며 창고처럼 이용하던 작은 방을 싹 다 정리하고 청소해 자신의 서재로 이용하고 싶다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계속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것보단 그 사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 요구에 응했어요.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지만요. 남편은 제가 그러라 하기 무섭게 방문에 도어락을 설치했어요. 그리곤 제가 본인이 집에 없을 때 맘대로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 입구에 CCTV까지 달았죠. 남편의 행동을 보니 참 기가 찼지만 그래도 꾹 참았어요. 부부라는 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이해하고 포용하며 가족이 되어가는 관계라 생각했기에 불만이 있어도 꾹 참고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죠. 또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본인이 그렇게까지 예민해진 것에 대해 한날 차근차근 설명해 줬었거든요. 어릴 때 우리 집이 좀 가난했었어. 콩할 만한 집에서 내 공간 내 방도 하나 없이 다섯 식구가 북적이며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 누나랑 엄마는 가끔 그때가 그립기도 하다면서 추억하고 그러지만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끔찍해. 그러니까 당신이 날 좀 이해해줘. 남편은 사생활이 없던 그 시절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며 몸서리쳤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며 이해를 요구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래, 방 하나 갖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냥 이해해주자 싶었죠. 하지만 방에 생긴 남편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면 좀처럼 나올 줄 몰랐어요. 전 남편은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카페 출근했다 집에 돌아오면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늘 방으로 직행해 몇 시간이고 나오지 않는 일이 허다했죠. 때문에 저는 참 외로웠어요. 저는 가족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매번 모든 걸 저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게 때론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었죠. 이렇게 사는 게 대체 결혼 전과 다를 게 뭔가 싶었고 이럴 거면 저 인간은 대체 왜 결혼을 한 건가 원망스러운 날도 있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본인이 방해에 있을 땐 방해받지 않기를 원했어요. 할 말이 있어 노크를 해도 화를 내기 일쑤였죠. 어쩌다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날이면 말하기 싫다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고 아예 그 방에서 자고 알아서 출근하고 그랬어요. 가끔은 저랑 얼굴 맞대고 밥 먹을 기분이 아니라며 음식을 방까지 갖고 들어가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있었고요. 그런 남편에게 화가 나서 대체 그 안에서 뭘 하는 거냐고 따지면 남편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그냥 책 읽고 그러는 게 다야. 그러는 게 다면 그런 걸 굳이 방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거야? 아니, 하다못해 방문이라도 열고 있으면 안 돼? 멋대로 들어가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 문이라도 열어놔. 맨날 닫힌 문 쳐다보고 있으면 이 집에 나 혼자만 사는 것 같아. 말했듯이 난 내 시간과 내 공간이 소중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존중해줘. 아니, 누가 존중 안 한대? 방에만 있는 거 이해할 테니까 문이라도 열어놓으라니까? 멋대로 안 들어갈게. 문 열어놓으면 당신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이고 할 텐데 그건 싫어. 난 오롯이 내 시간을 갖고 싶어. 아마 벽이랑 대화해도 이것보단 대화가 잘 통했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조금만 양보해달라고 부탁하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도 그 사람은 완강했어요. 본인이 바라는 건 자신의 방 하나라며 다른 건 제 뜻대로 제 맘대로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다며 돈도 본인 용돈 빼고는 쓰던 모으던 관계없으니 알아서 하라면서 저에게 다 주더라고요. 저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부부 사이는 안 좋아졌어요. 관계도 잘 하지 않게 됐고 우리는 계속 멀어졌죠. 그러다 남편이 카페 사업을 확장하고 분점까지 내게 되면서 부부 사이가 더 소원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을 도와 일했어요. 카페 자리 알아보고 상권 분석하고 가게 계약에 인테리어 공사 견적 뽑고 미팅 다닌다고 바빴고 남편의 카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왔죠. 그렇게 인테리어 디자인 뽑고 공사 진행까지 마무리한 뒤 개점을 맞아 알바생을 뽑으려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알바생만큼은 본인 손으로 뽑고 싶다고요. 나름 사람 보는 눈이 좋다고 자부한다며 그러기에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어요. 어차피 같이 일할 사람은 남편이니까요. 월급 주는 사람도 남편이고요. 근데 개점하고 남편이 뽑은 알바생을 보게 됐는데 알바생들의 외모가 참 대단했어요. 여자, 남자 각각 한 명씩 뽑았던데 남자 알바생은 요즘 젊은 여자애들이 좋아할 법한 호감형의 잘생긴 외모를 가진 친구였고 여자 알바생은 뭐랄까 참 서구적인 몸매를 가졌더라고요. 얼굴도 예쁜데다가 몸매까지 굉장한 게 보자마자 경계심이 들었어요. 남편 말로는 요즘 카페에는 아르바이트생의 외모가 중요해서 그렇게 뽑았다는데 썩 유쾌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둘이 벌써 많이 친해진 건지 쫙 달라붙은 셔츠에 짧은 치마를 입고 남편 옆에 꼭 붙어 웃고 떠드는 걸 보는데 기분이 참 그랬어요. 물론 저 어린 아가씨가 남편 같은 아저씨를 좋아할 리 없다 여기긴 했지만 불안하고 싫은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분점으로 낸 카페는 알바생을 잘 뽑은 건지 남편의 전략대로 장사가 잘 됐어요. 손님들로 아주 문전성시를 이뤘죠. 그리고 그렇게 카페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부부 사이는 점점 더 소원해졌어요. 남편은 바쁠수록 본인의 시간을 갖고 싶어 했고 저와의 대화도 귀찮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말을 안 하게 됐고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다 어쩌다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자기 방에 처박혀 얼굴 한번 내밀지 않고 그랬죠. 가끔 남편의 방 앞을 지나갈 때면 방 안에서 즐거운 듯 웃고 있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곤 했어요. 정확한 말소리가 들리진 않았지만 누군가와 아주 즐겁게 통화를 하는 듯 했죠. 그러다 보니 제 마음엔 어느샌가 의심과 불안의 마음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끔 가게를 들릴 때마다 다정하게 붙어있던 여자 알바생과 남편의 모습이 두 눈에 아른거리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간만에 시댁에 가려고 남편 차를 탔는데 조수석에 뭐가 밟히더라고요. 이게 뭐야? 뭔가 싶어 집어보니 여자 립스틱이었어요.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립스틱이었죠. 남편의 차에서 그것도 여자 립스틱을 줍게 되다니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대체 누구의 립스틱인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죠. 근데 저의 질문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지희 건가?
왜 저번에 가게 문 늦게 닫은 날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줬었거든. 영 납득이 안 되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조금도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카페 안에 달아놨던 CCTV를 휴대폰 어플로 매일같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인테리어 공사를 제가 맡아 진행하면서 공사 마무리할 때 CCTV를 설치했었는데 업체에서 그걸 제 휴대폰이랑 연동되게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제 휴대폰에 그런 게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당시엔 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지라 그걸 말해야 하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서로 워낙 필요한 말만 하며 지냈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가게에 문제가 생길 때가 아니면 볼 일도 없는 CCTV 따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남편이 카페 일을 핑계로 귀가가 늦어지는 날이 빈번해지면서 갑자기 그 CCTV의 존재가 떠올랐던 거였죠. 그래서 남편에겐 전혀 내색하지 않고 CCTV를 통해 카페에 있는 남편과 여 알바생을 지켜봤어요. 둘이 장난치며 웃고 노는 걸 계속 지켜봤죠. 그러면서 의심이 점점 자라났어요. 그러다 카페 문을 닫고도 남을 시간임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던 남편을 기다리다 아직 처리할 일이 많이 남아 카페에 있다는 남편의 문자에 가게 CCTV를 들여다봤죠. 그 순간 계속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라도 내가 생각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 어쩌나. 그럼 그땐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불안하고 초조했죠. 하지만 한편으론 이 모든 것들이 저의 기회에 불과하다는 걸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전까진 괜한 상상들로 매일이 괴로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CCTV 어플엔 엄청난 장면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은지 세상에 남편이 바람난 게 맞았더라고요. CCTV 속 화면에 나온 남편은 누군가와 아주 격렬하게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전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과 입을 맞추고 있던 사람은 제가 의심하던 그 여자 알바생이 아니었어요. 제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네, 상대는 여자 알바생이 아닌 남자 알바생이었어요.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그때 그 장면이 떠올라서 참 역겨운데 남편의 바람 상대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게이일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 없었는데 남편은 여자도 아닌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 순간 그때의 기분은 뭐라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고 이상하고 역겹고 징그러운데 분하고 또 황당하더라고요. 세상에 바람이 난 상대가 여자도 아닌 남자라니 너무 비참해서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혼자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굳은 채 계속 휴대폰 화면 속 CCTV를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났어요.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여태 이 사람의 사랑을 바래왔구나. 이 사람의 마음과 사랑을 기다리면서 내가 했던 이해와 양보의 시간들은 모두 헛된 거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엄청난 배신감에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막 가슴 치며 우는데 순간 굳게 닫혀있는 남편의 방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 망할 놈의 방. 그 방이 마치 절 향한 남편의 마음 같았어요. 열릴 줄 모르고 꼭꼭 잠겨있는 남편 같았죠. 그래서 더는 그 사람을 존중할 필요도 기다릴 필요도 없겠다 싶어지니 저 망할 놈의 방문을 뜯어버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닫혀있던 방문을 노려보다 신발장 밑에서 공구 가방을 꺼냈어요. 그리고 커다란 망치를 들고 도어락을 마구 내려치기 시작했죠. 방문 앞에 CCTV가 달려있어 남편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될 대로 되란 시기였어요. 볼 거면 봐라. 난 이 망할 방문을 당장이라도 부숴야겠다. 이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도어락이며 문 여기저기를 가차없이 내려쳤어요. 손에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막 내리쳤는데 그래도 방문이 나무 문이라서 그런지 미친 듯이 내려치니까 열리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너덜해진 방문을 발로 꽝 차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 방에서 남편이 무슨 짓을 하며 지내고 있었는지 모든 진실을 눈앞에 마주하게 됐죠. 방 안에는 여자 화장품이며 옷, 구두, 가발 등이 가득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여자 방이라고 말할 만큼 여성 물품이 가득했죠. 그래서 처음 그것들을 마주했을 땐 이게 다 뭔가 싶어 당황스러웠어요. 방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자신의 공간이랍시고 만든 방에 대체 왜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 의문스러웠어요. 근데 서재 책상에 세워져 있던 액자를 보니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알게 됐어요. 액자 한 사진엔 남편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것도 여장을 하고 화장을 한 남편의 사진이 있었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두 눈으로 남편의 비밀을 확인한 순간 허망하고 허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비밀이 이거였다니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여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다니 내가 속았구나 싶고 이 모든 사실을 감추고 결혼까지 강행한 남편이 원망스러워지더라고요. 정 여자가 되고 싶었으면 수술을 하지. 결혼은 왜 했을까? 내 인생은 어쩌라는 건가 싶고 그래서 그 남자 알바생과 입을 맞췄던 건가? 그럼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겠구나 라는 걸로 자연스럽게 결론이 났어요. 더는 이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지면서 이혼을 해야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살면서 누군가에게 큰 잘못 한번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온 것 같은데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싶었죠. 그렇게 혼자 한참을 그 방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집에 온 남편이 부서진 방문을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랑 눈이 마주친 순간 들켰다는 걸 직감한 건지 조그맣게 욕을 하면서 크게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방엔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게 다 뭐야? 나 아까 당신이 카페에서 남자 알바생이랑 입 맞추고 있던 거 다 봤어.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 날 뭐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여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거야? 진짜로? 제 말에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는 거짓말할 마음이 없는지 아주 순순히 모든 걸 인정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난 남자로 태어난 내 몸을 저주해. 비록 몸은 이렇지만 내 마음엔 누구보다 여린 소녀가 살고 있어. 나는 여자로 살고 싶은 사람이고 내가 성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대상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야. 그리고 남편의 대답에 저는 악을 질렀어요. 모든 게 분하고 억울했으니까요. 그럼 대체 왜 나랑 결혼했어? 그렇게 여자가 되고 싶었으면 수술을 하지. 아니면 평생 너랑 같은 사람 만나서 남자나 만나고 다니지. 왜 애먼 날 붙잡고 결혼까지 했냐고. 그건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했어. 그렇게 수술이 하고 싶거든. 차라리 본인들을 죽이고 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래도 결혼은 할 마음이 없었는데 엄마가 본인 죽기 전 소원이라며 제발 평범하게 살아달라고 울며 비시더라고. 어릴 때부터 가족 위해 희생만 하며 살아온 분이라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싶었어. 그로 인해 내 인생이 지옥 같아도 엄마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고 싶었어. 그래서 했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아서. 또 결혼하면 수술은 못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하고 살 수 있을 것도 같았고.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남편의 말에 그동안 시부모님이 무조건적이게 제 편을 들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당연히 시부모님도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가 한통속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울다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더는 이렇게 살 마음 없다고 네가 나에게 일말의 가책이라도 느꼈다면 깔끔하게 이혼해달라고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계속 이렇게 부부로 사는 건 어때? 내가 버는 돈은 얼마가 됐건 다 당신한테 줄게. 재산도 이 집도 다 줄게. 그러니까 날 눈 감아줘. 엄마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 분명 이혼 얘기 들으면 충격받으실 거야.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 난 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물론 당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도 상관하지 않을 거야.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어. 달라지는 거라면 앞으로 우린 남자 여자가 아닌 친구로 동반자로 사는 거라는 거야. 남편은 그냥 쇼윈도 부부로 살자고 제안했어요. 자기는 자기대로, 전 저대로 서로 행복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절 설득하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저를 충분히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그동안은 자신도 자신을 숨기고 사느라 절 경계하고 했지만 더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본인의 성향을 이해하고 존중해달라고. 절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단박에 거절했어요. 남편의 껍데기만 안고 평생을 살아갈 자신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사랑 없이 외롭기만 한 결혼 생활 더는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신중하게. 아니, 그만할래. 그만하자. 하지만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고 집도 바로 짐 싸서 나왔어요. 또 남편을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 소송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바람에 양가 어른들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됐죠. 저희 부모님은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냐며 분노하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앉아 있었어요. 마음을 다잡고 독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자꾸만 눈물이 나고 멍해졌어요. 마치 제 영혼이 여기저기 난도질 당하고 갉아먹히는 것 같았어요. 이제부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인생 더는 허비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싶으면서도 비참하고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밥도 먹기 힘들고 잠도 자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는 와중 시부모님에게서 미안하다는 연락과 절 설득하려는 연락들이 계속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남편도 다시 생각해보라며 문자를 보내왔지만 답장 한번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헛웃음이 나고 허무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도 이혼은 아주 순조롭게 착착 진행됐어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소송까지 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그 인간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제가 원하는 대로 요구한 대로 다 해주더라고요. 다른 거 하나도 고맙지 않았는데 그거 하나 고마웠어요. 안 그래도 정신 온전히 지키고 서 있기 힘든데 소송 가면 어쩌나 걱정했었거든요. 무튼 그렇게 이혼은 마무리됐고 저는 다시 싱글이 됐어요. 전 남편은 저희 엄마 때문에 동네마다 시끌벅적하게 소문이 나서 더는 장사를 못하겠다 여겼는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분에 넘칠 만큼 큰 돈을 남편에게서 분할받아 누가 봐도 좋은 집에서 혼자 잘 살고 있는데 조금도 행복하지 않아요. 얼마 전부터는 상담받으며 치료도 시작했는데 언제쯤 괜찮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꾸준히 상담받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전처럼 웃고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 우울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